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요, 두 형사님이 천안 서북경찰서 방역팀에서 근무할 때 해결하신 사건인데요. 사건 시작부터 턱 막힙니다. 2016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112 상황실을 통해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이게 건너 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아는 동생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 붙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참 애매하다. 이거 뭐야? 건너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확실치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 신고자가 평택에 살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평택경찰서로 신고 내용이 넘어간 상황이라 당시 그 평택경찰서 형사들이 신고자를 만났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문제. 어떤 문제요? 신고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동생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도 모르고 지역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이름이나 나이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는 겁니다. 야, 이래서 탁 막혔구나. 그러니까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데. 근데 신고할 정도면 한두 번 본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름하고 나이까지 모를 수가 있지? 아는 동생이 맞긴 한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부터 죽었을지도 모를 소문의 당사자를 이지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당시 20살이었는데요. 2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18살 때 천안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지영 양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지영 양은 자신보다 1살 어린 17살 동생이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 알게 됐을 때 전화할 때 신고자는 18살. 그렇지. 그리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지영 양은 17살이었다는 건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데서 만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안인 거고? 그러게. 근데 지금 지영이라는 이름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서로 소식을 모르다가 신고 당일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랍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겨우 꺼낸 말이 그때 당시 자신을 포함해 일하던 언니 동생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었고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해주는 보도방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답니다. 보도방.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18살, 17살. 어쩌다 그런 위험한 데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제 수사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일단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받자마자 신고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고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자신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녹취 파일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서워하고 겁먹고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가 입을 막고 있는 그렇죠. 누군가가 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고자가 준 전화번호는 대체 누구 전화였던 거고 녹취 파일은 또 뭐죠? 지영이가 사망할 당시 같이 있었던 지영이보다 1살 어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사망한 게 정말 맞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신고자가 그 동생이랑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걸 녹취했다고 했고요. 사망 당시 같이 있었다고요?
그럼 목격자란 얘기잖아요. 야, 그럼 지영이보다 한 살 어리면 16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이 동생도 미성년자란 얘기네요. 그럼 그 동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화 상대인 그 동생도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랑 둘이 맞았다. 자신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고 언니는 머리가 터졌는데 아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정신 차려보니 언니가 숨을 안 쉬었는데 삼촌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맞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고 지금 머리가 터질 정도로 지금 폭행을 당했으면은 근데 이 동생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로 맞았으면은. 피해자지. 그럼 이 동생은 살았고 이 언니인 지영 씨라는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그동안 이 동생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촌이 걸리네. 삼촌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 거 아닐까. 지금부터 울먹이며 당시 상황을 얘기한 목격자 겸 피해자였던 이 여학생을 수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녹취 파일을 듣고 수민 양에게 전화를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자에게 받은 이름과 대략적인 나이로 지영 양의 가출 신고가 들어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름도 뭐 출생 연도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확인이 될까요? 예,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 가명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도 워낙 흔한 이름이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여학생만 수십 명이 검색이 됐고요. 또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들 외에는 연락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고자와 그 지영 양이 일을 했다던 이제 천안 서북고 일대 유흥업소부터 돌아다녀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사 중인 게 사건 관련자의 이제 귀에 들어갈지도 몰라서 가출 청소년들을 찾는 척 지영 양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만 먼저 확인을 했는데 다들 쉽게 이제 얘기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미성년자를 데리고 불법으로 그렇지. 영업하는 곳이니까 다들 쉬쉬하거나 피하려고만 했겠죠. 맞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찰인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그 삼촌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영 양을 데리고 다니던 그 오도방 업주 때문에 모두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수민이 또 삼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조심스레 몇 번 접촉을 한 사람 중에 이제 다행히 지영 양을 안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이제 하는 말이 지영 양과 최근 1년 가까이 뭐 연락이 안 된다. 심지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1년이나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까지 나오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들 그냥 입 닫고 그렇게 쉬쉬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지영 양이 유흥업소 일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직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2015년 1월 초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 유흥업소들이 신고를 당했는데 똑같은 나이에 지영 양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지영이라는 이름은 맞고 나이도 일단 맞았고 가족 여부도 확인됐을 것 같은데 그 실제 가출 신고 내역도 다시 확인을 해보신 거죠? 예, 이제 가출 실종 모두 확인해 봤는데 전혀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출생지는 이제 경북 지역으로 확인됐고요. 중학생이 되던 무렵 이제 천안으로 전입 신고가 된 걸로 봐서는
그때 이사를 왔던 걸로 추정을 했고 그 지역량의 이름으로 뭐 휴대전화 개통 내역, 금융계좌 입출입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고용보험 내역 등 생활 반응도 확인해 봤는데 2015년 1월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뭘 하고 있었는 건지.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부모님이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어렵게 지영양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혼 후에 남편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딸이랑 단둘이서 살았는데 가출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인 2014년에 집을 나간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거의 1년 만인 2015년 1월에 설 명절 전이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엔 지영양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최근에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만 물어봤는데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가출을 자주 했다. 아무리 그래도 1년씩이나 연락이 안 되는데 애를 그냥 뒀지? 그 엄마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연락을 해와서는 뭐 상황이 좋지 않다. 딸을 고아원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자기가 데려와 살았던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조선족이었던 그 엄마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딸이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갈 무렵에 재혼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가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님들이 지영양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고 있을 때 수사팀 앞으로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형사님들이 몇 날 며칠을 연락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또 다른 피해자인 수민 양이 아닌 수민 양의 이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떤 문자가 온 거예요? 왜 자꾸 조카에게 연락해 귀찮게 하냐며 조카가 충격으로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민 양의 이모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수민 양도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민 양의 부모님도 이혼을 해서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재혼 후 다른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모가 수민 양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못 만난 건 아니겠죠? 이모한테 이제 거의 매달리다시피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법정에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보호를 해준다면은 수민 양을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그 이모와 함께 수민 양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불안하면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진술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 어린 친구가 좀 무슨 일을 당하긴 당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당했길래?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으면 형사님 앞에서도 말을 못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형사라는 말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집 주소에 연락처까지 알고 있어서 모두가 보복을 당할까 봐 말을 못한 거였습니다. 그 삼촌한테요. 삼촌이라니 도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다들 이렇게 삼촌 거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수민 양이 이토록 겁에 질려 있던 이유는 삼촌이란 사람에게 5개월가량을 끌려다니면서 잦은 폭행에 심지어 마약까지 강제로 투약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약이 나온다고? 그 미성년자 애한테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동안요? 네, 끌려다니면서. 미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삼촌이라는 사람은 보도방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1월 미성년자 불법 고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가게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요. 이후 지영양과
수민 양이 그 삼촌이란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지금 포도방에 노래방까지. 야, 그래서 대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수민 양이 털어놓은 당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확히는 모르겠고 1년 전쯤이었어요. 그날 방에서 언니랑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 밤 11시쯤 됐을까? 갑자기 삼촌이 방에 들어와서 자기 팔에 주사기를 꽂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왜 손을 잡고 히히덕거리냐며 저희한테 욕을 하고는 너희들은 12시간 동안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때렸어요. 처음엔 발로 걷어차길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 삼촌이 옷 거는 행거를 뽑아서 아무데나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이 지영이 언니 머리를 아령으로 내리쳤거든요. 저도 그때 정신을 잃었는데 깨니까 삼촌이 몇 시간 남았다, 더 맞아야 돼 하면서 계속 때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삼촌이 한 5번 정도 팔에다가 뽕을 계속 맞았던 것 같은데 점점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또 깼는데 삼촌이 저한테 붕대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급하게 밖에 나왔는데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간 거였는데 근데 언니가 안 일어났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났어요, 언니가. 근데 그때 재빨리 그 삼촌이란 자가 수민 양의 입을 걸어 닫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야, 이거는 그 아이가 수민이가 대인기 피칭하고 막 불안한 감이 막 왜 있었는지 알겠네. 그럼요. 너무 무섭지. 그거는 완전 몸이 얼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지. 아 근데 밤새 폭행을 한 거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접수된 신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삼촌이란 사람의 아내와 1살 난 딸이 건너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아내하고 딸도 있었다고요? 아니, 아내가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했던 건가? 그걸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뭐 폭행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에 사는 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가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늘 있다 보니까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그냥 침묵하고 피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러다 지영 양을 어떻게 뭐 했다던가요? 수민 양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이제 건너방에 있던 아내를 거실로 불러내서 한참을 얘기를 하더니 아내가 아이와 수민 양을 근처 모텔로 이제 데려갔다고 했고요. 하루 자고 오니 이제 집안이 이제 말끔히 정리돼 있고 언니도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삼촌 가족들과 함께 바로 인근 빌라로 이사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지영 양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날 바로 이사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준비한 것처럼 날짜를 먼저 잡아놓고 한 건가?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 게 아니고 모두방 여성들이 숙소로 잡아둔 곳으로 급히 이제 이사를 갔을 것으로 이제 판단은 했습니다. 얘가 몸만 도망간 거 뭐 그냥. 이사 가면은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나. 아마도 뭐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부터 이 삼촌이란 자를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수민 양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5개월을 끌고 다닙니다. 박 씨 가족이랑 같이요? 아까 1살짜리 애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아내가 거의 24시간을 감시하며 병원을 갈 때도 동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끔찍한 동거가 끝나게 된 거였고요. 마약으로 결국 잡혔나 보네. 그럼 박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 씨의 그 아내를 먼저 만났는데 이제 죽은 지영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던 이제 수민 양은 또 아플 때 병원을 몇 번 데려다 준 적 있다라고까지만 했습니다. 뭔 소리야? 수민양 알고 지영양 모른다? 그럼 모를 수가 없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아내 뒤를 밟았는데 우리를 만난 그 다음 날 바로 그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남편한테 보고라도 하려고 간 것 그렇지. 같다. 그럼 공범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교도소 면회를 하면 대화가 녹음되는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형사들이 찾아와서 지영이에 대해 묻길래 모른다고 하고 수민이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박 씨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편지를 보낼 테니 편지에 쓴 대로 그대로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녹음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 전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편지에 뭘 적어 보냈길래 또 편지로 쓴다고 했을까요? 박 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찾아냅니다. 너는 왜 면회 와서 또 이상한 말을 해? 어? 여기 다 녹음되는 거 몰라? 걔 관련해서 지금 형사들이 지금 조사 중인데 네가 지금 거기에 기름을 부은 꼴만 됐잖아.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마. 씨. 앞으로는 계속 그 편지로 뭔가를 지시할 모양인데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진 편지가 4장이나 박 씨 집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박 씨 아내가 아마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모양입니다. 이경 씨, 그 편지 뒷장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그맣게 썼네요. 뭘. 나는 범행을 부인할 테니 이 편지를 찢어라. 편지도 증거가 될 테니 찢어버리라고 했네. 근데 이걸 못 보고 그냥 냅둔 거구나. 왜냐면 뒤에 조그맣게 썼거든요. 아내가 면회 다녀온 직후에 저희가 압수수색 법률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시기랑 편지가 도착한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서 아내가 급히 처리를 못한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면회 내용까지 확인했을 줄은 몰랐겠지. 그렇죠. 형사님들이 또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지도 몰랐고. 그렇죠.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박 씨 아내는 어땠나요? 그냥 계속 모르는 척 부인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대로 털어놓겠다고 했는데요. 아내도 그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이제 많이 당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아내도 겁에 질려 있었네요. 잔뜩 질려 있었나 보다. 얼마나 무섭으면 그랬겠어. 더군다나 1살짜리 딸도 그치, 있잖아요. 딸도 있고. 결혼도 박 씨한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하고 아내는 17살 차이가 났는데요. 이제 아내가 미성년자일 때 가출을 하고 박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폭력적이어가지고 줄곧 피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17살 차예요? 그 아내라는 사람도 미성년자 때 만난 거였어? 그것도 자기 노래방에 고용했던 가출 청소년을? 근데 하루는 차에 태우고 가면서 자신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며 어떻게 하면 믿겠냐고 하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자신의 배를 찌르더랍니다. 에? 지금 자기 배를 찔러서 어린애를 협박한 거잖아. 그쵸. 다툴 때마다 너희 가족들부터 죽일 거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편에게 맞았던 그날도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자백과 증거들을 모아서 형사님들은 이날만을 기다립니다. 바로 2016년 3월 4일 박 씨의 출소 날이었는데요. 새벽 4시 55분 교도소 문 앞을 형사님들이 사수합니다. 나와서 세상 공개만 맡으려고 할 때 바로 경찰서였는지. 놀라던가요? 뭐라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지영양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증거를 이제 들이밀었죠. 교도소에 그 박 씨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이제 미리 압수해가지고 이제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핸드폰에 암매장, 우발적 살인 요거를 검색했던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안면정을 했나 보네. 이 유발적 살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갖고 시나리오까지 다 잘 계획이었나 보네요. 예, 뭐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민 양이 그 붕대를 사러 갔던 그 편의점 매출 장부, 늑골이 부러졌던 진료 기록, 또 그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쫙 보여주니까 그때서 이제 죽일 마음은 없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그렇지. 증거 딱 내밀면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12시간을 때려놓고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맞아봐야 돼.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형사님들은 지영양부터 찾으러 갑니다. 이거 뭐야? 집이네? 집이 폐가 같은데.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럼 남의 집 마당에 묻은 거야? 폐가 마당에다가? 아휴, 어린애를. 아휴. 예,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앞마당에 지영양을 안매장했습니다. 안매장 당시 도와준 친구가 있었는데 마약 공급책으로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을 마치고 풀려나 있었는데 나중에 검거했습니다. 그 살아남은 수민 양이 언제 벌어진 일인지도 기억을 못했잖아요. 1년 전쯤이라고 한 거 보니 일단 안매장된 지도 1년째라는 거잖아요. 사인이 안 나왔겠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어떻게 몰라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범인들이 피해자의 옷까지 다 벗겨서 묻었는데 인근이 바다라서 땅에 소금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미라처럼 실합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패가 약 30% 정도 그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가슴 부위 손상, 그 갈비뼈와 복장뼈가 부러져서 사망한 걸로 확인됐고요. 안면 부위에 존재하는 뼈는 다 지금 골절됐다는 부러진 소리잖아요. 거야. 근데 이 갈비뼈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장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타격에서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온몸을 보호하는 뼈라서 차가 60km 이상 아주 세게 정면으로 그냥 서 있는 그대로 들이받아도 부러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죄값은 얼마나 나왔어요? 1심에서 3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최종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유기를 도왔던 공범은 2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